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달 환율 동향과 2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227원 그리고 상단은 1281원 정도 등락을 했는데요. 이 평균 환율로는 1246.7원으로서 지난 이전 이제 12월달 평균 환율인 1293원에 비해서 약 46원 그리고 수익 하락률로는 3.5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이 전월에 비해서 한 40원에서 50원 가까이 좀 급락했는데요. 월초에는 1270원대 환율이 움직이다가 1월 12일 날 미국의 1월달, 12월달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소식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환율은 1250원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후에도 뭐 BOJ 회의나 아니면은 뭐 유로 쪽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중국 위안화 얘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국내 원화 환율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환율은 월 후반에는 123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환율이 하방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월 달에는 이제 유로화 강세와 중국 위안화 쪽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로 쪽에서는 이제 가스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로의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유로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유로 쪽에서의 22 이제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로 쪽에서의 경기 최악의 경기 상황은 좀 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유로 쪽에 대한 심리를 좀 반등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유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실제 결과치와 예상치에 대한 괴리인데 이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유로의 경기 회복을 좀 의미하는 그런 신호를 보였고요. 이런 부분이 유로 달러 환율을 1.09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로화의 강세는 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지수가 이 100일 포인트까지 좀 하락했고요. 이런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 비달러 통화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집단 면역 쪽을 진행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 거의 그 감염자가 총 인구의 한 70%까지 근접을 하면서 이 집단 면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 쪽으로 기대를 좀 모이게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시키면서 위안화도 강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 중국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 달러 환율이 월 후반에도 1230원에서 안착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주목할 매크로 이벤트로는 이제 월 초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일단 2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미국 연준 FOMC 정례회가 있고요. 그날 당일 저녁에는 유로 22회의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BOE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일 새벽에 FOMC부터 저녁에 유로 그다음에 영국까지 이 통화 정책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모여져 있는데요.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2월 연준의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은 0.25% 포인트를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달에 0.5% 포인트 인상한 이후로 아마 그보다는 좀 적은 0.25% 포인트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 폭이 좀 조절될 것이다라고 보는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패드워치에서는 2월달 0.25%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9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또한 2월달에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3월달에 한 번 더 올린다면 최종 목표 금리는 한 5%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달에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금리를 올린다면 아마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하고 금리 인상 막바지라는 부분 때문에 이 달러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쪽, 하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2월 3일 날 미국의 1월 달 고용 지표 발표될 예정이고 또 2월 중순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1월 달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로는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한 18만 명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 20만 명을 하회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10만 명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실업률 자체도 3.5%에서 3.6%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변화다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미국 쪽에서는 견조한 고용 시장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반감될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 연준이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에너지 가격, 특히 가솔린 가격이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전월비로는 다시 또 플러스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년비로는 여전히 좀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월비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물가에 대해서 우려는 좀 완화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고용도 양호하고 물가도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국 연준이 이제 완화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을 좀 낮게 만든 요인이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 금리나 아니면 달러 약세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45%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1월 달에만 거의 한 40bp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 금리가 4.5%를 하회하고 반면에 기준금리가 4.5%이기 때문에 거의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의 갭이 한 100bp 정도 좀 언더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2024년 금리 인하까지 좀 반영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는 이제 페드 펀드럴 레이트, 그러니까 FFR이라는 시장의 기대금리인데요. 2023년 말 목표금리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한 4.49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2024년 말에는 2.95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3.45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의 금리 인하를 현재까지 좀 과도하게 좀 땡겨서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나올 미국의 고용이나 물가 지표들이 좀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달러에는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국채 한국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국내 국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국고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3.2%로 오히려 기준금리 3.5%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한미 기준금리도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장기금리는 이미 역전이 되고 있는데 이 장기금리의 한미 역전되는 부분은 원화 강세를 좀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과도한 국채금리 하락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한미 장기금리 차가 역전되는 부분은 원화 강세를 좀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의 하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원화 강세를 좀 제약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무역 수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20일 동안의 수출입에 따른 부진에 따른 이 무역 수지 적자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8월 달 100.2억 달러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1월 달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 8월 달에 이어서 한 9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좀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월 달에도 최근에 수출도 부진하고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있어서 이제 무역 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대외 수출 증가율인데요.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더 낮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아마 원화 강세가 좀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월 달이나 3월 달까지는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이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부분 때문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출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달러 환율을 하방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을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달 달러 환율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일단 FMC에서의 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은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를 보면은 과도하게 좀 금리가 좀 하락했던 부분, 특히 금리 인하까지 반영했던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 보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의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는 좀 양호할 것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2월 달에는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달러 약세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달러 환율에 있어서 국내 무역 수지 적자도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계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환율을 좀 하방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피보나치 이제 되돌림으로 본다면 환율 하단으로는 1219원 그리고 상단은 1262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환율로 3개월치 모형을 본다면 적정 환율 한 1220원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2월달 환율의 하방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월달 달러 환율은 하단은 1210원 그리고 상단은 1270원 평균은 1240원으로 1월달 평균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현재 최근에 이제 1230원대 환율보다는 조금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도 단기적으로 강세가 좀
추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는 약간의 좀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따라서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330원에서 136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930원에서 970원 정도. 그 다음에 위안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안화 강세 동조화 흐름 때문에 180원에서 185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